안녕하세요. 한국고 1학년 국어 내신 담당하고 있는 최봉기입니다. 이번 중간고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시험 범위를 보시죠. 네, 현대시 자화상 첫사랑 두 개의 교과서 시가 출제가 되었고요. 현대소설 돌다리는 교과서 외지문이었습니다.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했을 거고요. 고전 시간에 7수가 나왔는데 이 중 2수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었고요. 나머지 5수가 교과서 바깥의 지문이었습니다. 문법은 항상 1학기 중간고사가 그렇듯이 의문 파트가 출제되었고요. 그 다음에 비문학은 기출지문 2지문이 출제가 되었는데 고1 독서 지문은 아니었습니다. 고학년 지문이었는데 이미 출제된 지 오래된 옛날 지문이어서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. 문항 구성을 보시면 객관식으로 2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. 현대소설 4문항, 고전시가 6문항, 현대시 4문항, 문법 6문항, 독서 4문항. 일단 첫 번째 특이한 점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법의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독서라든지 문학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이고요. 일반적으로 의문의 변동은 10문제 가까이 출제되는 게 맞는데 한국고 같은 경우는 문법 비중이 좀 낮았습니다. 그리고 고전시가 6문항 중에 3문항, 현대시 4문항 모두 총 7문항이 처음 보는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은 낯선 지문을 활용하는 문제였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명인학원에서 시험 대비한 친구들은 이 7문항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봐주시죠. 출제된 외부 지문 목록인데요. 어이 못 오던다. 제가 학생들한테 배부한 프린트에 그대로 나와 있었고요. 강호사 씨가 우리가 문제 풀면서 여러 번 분석도 하고 문제도 풀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. 현대시로 가겠습니다. 거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한국고 기출문제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중요한 작품이니까 분석을 해준다. 하지만 이번에는 나올까 싶었는데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마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. 여승과 즐거운 표지는 실제로 출제된 포인트까지 제가 적중을 했는데요. 즐거운 편지는 대표적으로 반어법이라는 표현상의 특징을 사용하는 작품인데 사소한 일일 것이나 이 부분이 반어법의 대표적인 예문이다. 이번 우리 시험 범위인 첫사랑에 역설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.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. 여승 같은 경우도 여승에는 감정이입이라는 표현상의 특징이 있다. 이거 꼭 기억하자. 라고 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낯설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. 출제 경향 보시면 문학 문제 중에 절반이 외부 지문, 낯선 지문을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. 그 다음 문학과 문법과 독서 모두를 아우른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었습니다. 이 독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국고는 출제했었기 때문에 아마 꾸준히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총평 및 기말 대비 전략. 기말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마 기말고사도 이번 중간고사와 비슷한 기조로 출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문제수가 비슷할 거고요. 아마 절반 정도의 외부 지문 활용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작품이라고 해서 대충 든다거나 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면 기말고사에서도 중간고사처럼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 이번 중간고사 점수가 기대만큼, 노력만큼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. 모든 여러 명의 고1 학생들이 겪는 것인데 첫 시험에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. 중학교 때까지의 국어시험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. 하지만 이번 중간고사는 있고 기말고사 때 다시 한번 제대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고요.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이번 시험처럼 중간고사처럼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